안녕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최신 업데이트죠. 버전 1.12의 소식이랑요. 관련된 기술 질문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보니까 AI랑 에이전트 기능 쪽이 정말 많이 강화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새로운 기능들, 특히 그 AI 관련 업데이트의 핵심이 뭔지, 또 그 기술적인 질문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건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요. MCP 확장부터 시작해서 채팅 기능 개선, 코파일럿 에이전트 토합까지요. 자, 그럼 바로 그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게 AI 모델이랑 VS 코드가 소통하는 방식인데, 꽤 개선됐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슬래시 명령어, 이걸로 자주 쓰는 프롬프트 조각 같은 걸 저장해 둘 수 있게 됐죠. 아, 네, 맞아요. 스니펫이나 작업 같은 거요? 그러면 진짜 반복 작업이 확 줄겠네요. 그렇죠. 단순 편의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뭐랄까, AI랑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음, 특히 그 MCP 도구가 찾아낸 결과물 있잖아요. 코드 조각이나 문서 같은 거. 그걸 바로 채팅에 붙이거나 저장하는 리소스 지원 기능. 이것도 주목할 만해요. 아, 그 리소스 지원? AI가 제안한 걸 그냥 보고 흘리는 게 아니라 실제 작업 흐름에 바로 넣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훨씬 매끄러워지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유용하겠는데요. 근데 MCP 서버가 모델한테 다시 요청을 보낸다는 샘플링 기능, 이것도 실험적으로 들어왔다고요? 아, 네. 그 샘플링 기능, 이게 좀 양날의 검일 수 있어요. 편리하긴 한데 그렇죠. AI 모델 접근을 어떻게 안전하게 통제할 건가, 이게 문제잖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기술 질문 목록에도 보면 그냥 사용자 확인만으로 충분하냐, 다른 안전장치는 없냐, 이런 질문이 있는 거고요. 보안 문제가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또 사용자 계정으로 MCP 서버랑 통신할 때 필요한 인증 지원. 이것도 기술적으로 따져볼 게 많아요. 아, 인증 방식도요? 네. 20253-26 사양이라는 거랑 그 이전 드래프트 사양 사이에 뭐가 다른지, 또 동적 클라이언트 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세부 구현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죠. 와, 확실히 강력한 기능 뒤에는 이런 기술적인 고민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채팅이란 에이전트 기능 개선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꽤 바뀐 것 같은데요? 맞아요. 채팅 경험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 채팅 도구 세트라는 게 생겼다면서요. 관련 도구를 막 해시태그, GH 뉴스 이런 식으로 묶어서 관리한다고요? 네, 여러 도구를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작업에 필요한 걸 딱 묶어 쓰는 거죠. 오, 편하겠네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 .chat 프롬프터 MD 파일이요. 이걸로 특정 작업, 예를 들면 기능 계획 같은 걸 위한 맞춤 채팅 모드를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와, 진짜 나만의 AI 비서를 만드는 느낌인데요? 개발자가 AI를 자기 스타일에 맞게 쓸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훨씬 유연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열어둔 파일을 채팅 컨텍스트에 넣는 것도 더 쉬워졌다고 하고, 아, AI가 수정 제한한 코드를 적용하는 방식도요? 네, 그것도 똑똑해졌어요. 파일 전체를 그냥 확 덮어 쓰는 게 아니라 어떨 땐 부분적으로만 수정한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전체를 새로 쓰는 게 편할 때도 있지만 기존 코드랑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포매팅 같은 것도 깨질 수 있고요. 그렇죠. 반대로 부분 편집은 정교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코드 구조를 해칠 수도 있고요. 아, 그럼 그 기준이 중요하겠네요. 언제 전체를 쓰고 언제 부분을 쓸지. 네, 그래서 기술 질문 목록에도 VS 코드가 뭘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실제 사용 경험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그리고 GitHub 이슈나 PR을 코파일럿 에이전트한테 맡길 수도 있다고요? 진행 상황도 보고? 네, 맞아요. 이제 정말 AI 에이전트가 팀 동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세상에, 개발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하네요. 그 외에도 또 주목할 만한 업데이트가 있었죠?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NS, 다음 편집 제한 기능이 이제 파이썬에서도 된다고요. 그 누락된 인포트문 찾아주는 거요. 네,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미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제 파이썬 개발자들도 쓸 수 있게 됐죠. 오, 좋네요. 물론 이 제안이 얼마나 정확한지, 신뢰성은 어떤지 이건 계속 개선해야 할 과제고요. 네, 그렇죠. AI 제안은 항상 그게 중요하니까요.
검색 기능도 개선됐다면서요? 시멘틱 검색 관련해서요. 아, 네. 검색 옵션이 추가됐어요. 일반 텍스트 검색 결과가 없을 때만 시멘틱 검색을 돌리거나 아니면 그냥 항상 둘 다 동시에 실행하거나 오토. 그럼 일반 검색이랑 시멘틱 검색 결과를 어떻게 잘 섞어서 보여줄지가 또 관건이겠네요. 너무 정보가 많아도 좀 그렇잖아요. 바로 그 점이죠. 두 검색 결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합쳐서 사용자한테 제일 유용한 순서로 보여줄 건지 이게 핵심이에요. 어렵겠네요. 네. 그 외에는 뭐 IME, 그러니까 입력계 환경 개선에 도움되는 Edit Context API가 이제 기본으로 켜졌고요. 아, 그건 한국어 사용자들한테 좋겠네요. 네. 그리고 파이썬 개발 환경 설정이나 패키지 설치 도와주는 채팅 도구랑 프로젝트 템플릿 기능도 새로 생겼습니다. 파이썬 지원도 계속 좋아지는군요. 그렇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번 VS 코드 업데이트는 확실히 AI, 특히 MCP랑 채팅 에이전트 기능을 엄청 강화해서 개발 생산성을 진짜 한 단계 올리려는 방향이 뚜렷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냥 코드 편집기를 넘어서 이제는 정말 AI와 함께 일하는 환경을 만들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죠. 네,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느낌이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편리한 기능이 정말 많아졌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인증, 보안, 정확성, 또 사용자 경험 같은 기술적인 질문들이 남아있어요. 네, 특히 AI 기능이 점점 강력해지니까요. 그렇죠. 이 강력한 힘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이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여러분은 이런 강력한 AI 기능과 그에 따르는 책임 사이에서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